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좀 기묘한 투자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주식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보통 엄청난 계약을 따냈다는 뉴스가 뜨면 주가는 당연히 폭등해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파운더 그룹 리미티드, 줄여서 FGL이라는 회사는요, 완전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대체 왜 그랬는지 이 이상한 현상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아니, 어떻게 수천억 원짜리 호재가 터졌는데 주가는 폭락을 하냐고요.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 특히 소형 성장주에 투자할 때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만 믿으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25년 9월 26일 FG젤이 무려 2억 7,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8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와, 이건 뭐 거의 파티를 열어야 할 수준이죠? 그런데 시장 반응은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단 3일 만에 주가가 무려 22.5%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이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어떤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는지 그 비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FGL이 내세운 성장의 약속. 투자자들이 도대체 뭘 보고 이 회사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 매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FGL.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엔지니어링, 건설 회사입니다. 주력 사업은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특히 EPCC 분야의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PCC가 뭐냐면 설계, 엔지니어링, 조달, 프로큐어먼트, 건설, 컨스트럭션, 그리고 시운전, 커미셔닝까지 프로젝트의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책임지는 사업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짓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2024년 10월에 나스닥에 상장했으니까 아직 시장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화사는 아닌 뭐랄까 소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면 이게 또 꽤 흥미롭습니다. 매출의 60%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라팜에서 나와요. 나머지 40%가 상업 및 산업용이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몇 개 안 되는 아주 큰 프로젝트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박 프로젝트 하나 터지면 매출이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라도 잘못되면 실적이 바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FGL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성장의 청사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5년 한 해 동안 회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갔는지 한눈에 보이죠. 1월에는 450만 달러짜리 부유식 태양광, 그러니까 물 위에 띄우는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따냈고요. 6월에는 중국의 거대 기업이죠. GCL 시스템즈와 무려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합니다. 물론 MOU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 거대 기업과 파트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신호였죠. 그리고 마침내 9월, 바로 그 문제에 2억 7,600만 달러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근데 회사의 포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조 6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뭐냐면 FGL이 2028년까지 우리가 이만큼 계약을 따내겠다 하고 발표한 목표 금액입니다. 심지어 이 목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녹색 에너지 계획과도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이 회사가 국가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겠구나 하는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FGL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태양광 기업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리스크의 현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만 가득했는데 왜 주가는 폭락했을까요? 지금부터 동전의 뒷면, 그러니까 주가 폭락의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화려한 뉴스들 뒤에 숨겨져 있던 불편한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연초에 1.5달러 하던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서 6월엔 0.8달러, 9월엔 0.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대형 계약 발표 이후에는 결국 0.3달러대까지 추락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9월의 그 폭락은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이미 계속되고 있던 하락 추세에 그냥 마침표를 찍은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당시 시장 분석 기관인 A인베스트가 내놓은 이 코멘트가 상황을 딱 요약해줍니다. 갑작스러운 하락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소식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닌데 주가가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투자자들 사이에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이 역설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자, 왼쪽을 보면 와, 정말 화려하죠?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거대 기업과의 파트너십, 앞으로 수조 원을 벌겠다는 목표까지. 이게 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들여다본 현실, 바로 위험입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5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빚은 또 어떻고요? 자기 돈보다 빚이 2배나 많다는 뜻인 부채 비율 209%, 그리고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마이너스 32%? 이건 그냥 주주들 돈으로 사업해서 돈을 까먹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래가 좋아 보여도 지금 당장 내 돈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고 회사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 계속 돈을 넣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FGL의 문제는 단순히 재무제표가 나쁘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구조적인 리스크를 한꺼번에 안고 있었거든요. 첫째, 당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섹터 전체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둘째, 태양광 패널 같은 핵심 부품을 거의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너무 취약했고요. 셋째, 직원 수가 고작 82명인데 이 인원으로 과연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넷째는 차등 의결권 구조. 이건 소액주주들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지배 구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제대로 분석하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거의 없었다는 거. 이건 정보의 투명성이 그만큼 낮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들이 막 쏟아질 때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했을까요? 결국 FGL의 주가 폭락은 한마디로 미래의 잠재력과 현재의 실적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41억 달러라는 정말 멋진 비전을 계속해서 외쳤지만 시장은 마이너스 515만 달러 순손실, 209% 부채 비율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숫자에 훨씬 더 냉정하게 반응한 거죠. 특히 FGR 같은 소형주일수록 이 줄다리기는 더 치열해요. 결국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발을 딛고 있는 재무 기반 자체가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대보다는 위험 쪽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한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FGL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FGL처럼 정말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성장주들 정말 많잖아요? 과연 그들의 이야기가 진짜 혁신적인 미래를 향한 대담한 비전일지 아니면 그냥 부실한 현실을 가리기 위한 위험한 도박일지 이걸 구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FGLSR에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재무제표에 찍힌 진짜 숫자로 기업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오늘 F의 DGL의 사례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기업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